이 아지트 프로젝트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지금 공감과 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학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얘기를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박성광 장학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 살레시오 학생들의 이 아지트 공간을 보셨잖아요. 네네. 어떠셨나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도와준 것 같아요, 지금. 벤치를 삼각형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 했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지트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지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원래 아지트는 아이들의 지혜를 모아 트라이 시도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들이 특별한 놀이공간을 아지트라고 칭하고 하는데요. 그렇죠. 학교 내에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아지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비밀 공간인 게 아지트였는데 그게 아이들의 지혜로 만든 트라이 하는 네. 오, 너무 예쁜데요, 이름? 네. 근데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겠다 보다 먼저 이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서 먼저 하시게 된 거예요? 윈스턴 처칠의 명언 중에 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은 하루를 대부분 보내는 공간인데 네. 저희가 학교라는 공간을 배움의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주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식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만의 공간들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공간들이 아이들 스스로 한번 만들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너희들의 공간을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봐라. 네네. 만들어봐라. 네네네. 그럼 뭐 기획부터 실행 완료까지 지금 다 한다는 얘기인데 네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는 네. 막상 저희들의 아지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설레하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나하나 이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 능력도 좀 키워주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도 강해지면서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서로 타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소통도 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를 만나면 또 전문가의 그런 기술들을 좀 배우기도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의 진로를 두고 있는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네. 자기의 꿈을 더 키우게 되는 경우들도 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수시에서 건축학과로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네. 저보다 나아요. 저는 뭐 잘 못 만들거든요. 아이들이 훨씬 낫네요. 근데 아이들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막막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땠나요? 네. 어른들 생각으로는 처음 하는 거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최근 요즘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공간을 탐색하는 능력이 어른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고요. 네. 실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공간에 대한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른들하고 타협하고 또 저희들은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진행 과정에서 크게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즐거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도 보는 눈은 지금 높아져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막 바꾸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예산의 문제도 좀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네요. 묶여 있으니까. 예. 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양식, 또 생활 양식도 많이 바뀌거든요. 주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요. 좋으면 삶의 질 자체도 바뀌는 건데, 학교 공간이 이렇게 아이들의 주도적인 기획으로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그 공간이 딱 나왔을 때도 반응이 아주 남달랐을 것 같고 생활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지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네. 5점 만점에 4.47점.
4.4점. 그다음에 이제 공간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4.5점을 받았는데요. 실제 대학에서의 점수로 보면 A+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손이 닿다 보니까 흔히 이제 관심도 많이 갖고 이용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를 갔더니 많이 이렇게 훼손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한쪽 벽면에 아이들이 규칙을 써놨는데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만큼 자신들의 공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첨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라온이라는 공간을 만드는데 네.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고함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공연이라든지 음악 감상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교과 수업도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정말 이 아지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공간들이 탄생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저희한테 하나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공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지트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10개의 공간은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고요. 네. 다들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공간은 광덕중학교 학생들이 만들었던 별빛 테라스라는 공간입니다. 오. 네, 옥상 공간을 학생들이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걸 이제 학교 내에 구성된 공간위원회에 제안을 했고, 공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뭐 자유학년제 연계 수업이라든지 학생 자치 활동이라든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개장식 날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학교라는 공간을 아이들에게 내어줬던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실제 걸리는 시간이 2배 이상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이들 설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 봤더니 너무나 소중하고 아하. 귀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은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저희 기억만으로도 선생님이 하란 대로 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고 청소해? 그럼 청소하고 그랬었는데 그 공간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별빛 테라스 관련해서는 내일 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또 인터뷰 따서 내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보람이 있었을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였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변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처음 만났던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낯설어하고 좀 어려워했던 게 사실인데요. 지난 4월에 학생들이 교육부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을 모시고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너무나 발표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총리님이 아직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광주 네. 학생들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취재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의 이러한 성장이 정말 저희들에게는 보람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아지트라는 공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와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지트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뭐 공간 주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학생들을 설계라든지 공간 조성에 이제 참여시키는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도 되고 있고 광주에서는 올해까지 총 14개의 학교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뭐 아지트뿐만 아니라 학교 공간에 대한 변화는 사회적인 요구하고 학생들의 요구, 그다음에 뭐 학부모님들의 기대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공간들은 뭐 학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고무적인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약 앞으로 5년간 3조 5천억을 투자해서 학교 공간뿐만 아니라 건축까지도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네모난 학교보다는 이제는 스머프 마을과 같은 학교도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지트 프로젝트 그럼 최종 목표는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많은 역량이 길러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아이들의 그러한 소중한 역량들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건축의 일관된 학교 건축이 아니라 네. 다양한 학교 건축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들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토론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이 다음에 정말 어떤 성인으로 자라나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